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뭔가 달성하기 힘들고 뭔가 성과가 없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유튜브이긴 한데, 저는 연대 의대 꼴찌로 들어가서 지금은 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스텝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의 생각들을 강하게 하고 제가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저의 생각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보면 다른 분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말씀을 주시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제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게 그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이런 캡처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려야겠죠. 아무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이없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묵향이라는 그 무협지에 그 여러 가지 경지에 대한 이런 순서도라고 해야 될까요? 경지에 대한 순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무술을 익혀가지고 다다를 수 있는 정말 한계에 가까운 경지가 사실은 여기 있는 화경이란 경지입니다. 화경.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무술을 쓸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현경이란 단지입니다. 경지입니다. 현경이란 경지이고, 이거에서 또 발전을 하면 생사경이라고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신적인 존재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현경이라는 경지가 날아다닐 수 있다면, 그거보다 하위의 화경이라는 단지는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다. 풀 위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낮은 단계의 경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간중간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중간 지점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그거를 성장해 나가고 결국에는 뭔가를 이루는 단계에 있어서 중간 도착 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다 보면은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고, 우주 원리를 깨닫고, 흔히 말하는 물리 법칙도 다 깨닫고, 이런 경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중간 과정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어떠한 중간 경지에 다다를 때 이것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질 때, 생사경이라는 어떠한 한 가지 신적인 존재에 다다르고자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이겠죠. 어떤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수도 없이 많고,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더 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헤치고 갈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본인한테 적합한 길을 찾아서 목표한 곳에 다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한 곳에 다다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중국말에서 우자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것만을 뜻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유튜브에서 얼핏 들은 건데, 묵묵하게, 우직하게, 꾸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가 아니라 정말 꾸준하고
우직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바탕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 리차드 파인만의 말을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오늘 저의 생각들을 하나씩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 미셸 파인만이라는 분이 리처드 파인만 선생님의 딸이고 여기 보면은 매우 독특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차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천재는 유전이 좌우한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다들 역시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유전적으로 아닐 수 있으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부분 천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말은 너무 재밌죠. 우리 자식들로부터 천재성을 물려받는다. 그래서 이 리차드 파인만의 따님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자기 아버지의 유머러스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약간 달라요. 물론 이 리차드 파인만이 굉장히 유쾌하고 이걸 농담으로 했다는 건 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제 생각에 자식들로부터 천재성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로부터 배운다. 우리 애기들은 어떻죠? 굉장히 모든 것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관찰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 때문에 선입관이 생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나이가 어쨌든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나이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공상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했었죠. 그럴 때 보면은 뻔하죠. 수중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선이 없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하고 로봇가 집에서 청소를 해주고 요리를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그림에 그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 수중도시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생겼죠. 로봇 청소기 생겼죠. 식기세척기 생겼죠. 좀 있으면 이제 요리도 로봇가 해주는 세상이 곧 올 것 같고요. 그만큼 아이들은 우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주 순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나 삼성에서 아이들한테 공상과학 그리기 대회를 후원을 해서 거기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현실화시키면 어떨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술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다시 새길로 빠지자면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소재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소재가 발견되지 않으면 발전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정의선 부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거기서 이제 배터리를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드는 기술에 관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LG나 삼성에서는 제발 그런데 많은 투자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성과를 그거를 만든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로열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대생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난 한 방만 대박 터트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갖고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리콘밸리의 원동력이었죠. 그런 대박. 사람은 결국에 뭔가 원동력이 있어야,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데 자본주의에선 딴 거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물론 이제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많은 걸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통해서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터져나오게끔 만드는 게 기업체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리처드 파인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생각들을 한번 아이들한테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슬라이드는 그런 점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파인만의 몰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몰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기서는 이제 따님이 얼마나 물리학을 사랑하셨는지 함축하여 보여주는 건데 몰입과 사랑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 연애를 할 때 그 여자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 같은 경우에는
타임지를 구독하면 딸려오는 엽서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봤을 땐 뭔가 생각이 나서 그냥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나서 적고 내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그때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여백에도 공식들로 가득 차고 식당 자리에 놓인 종이에도 쓰고 크리넥스 휴지곽에도 온갖 계산식으로 뒤덮었죠. 근데 요새는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툴들이 있죠. 물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 나오는 뭐 그런 펜슬 가지고 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LG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LG에서 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텍스트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글자로 바로바로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드랍박스가 아니라 에버노트를 많이 쓰는데 에버노트에서 할 수 있고 뭐 애플 노트도 애플 메모장 할 수 있다는데 애플 메모장은 제가 안 써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꿔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스트레스가 심하긴 하지만 이게 재밌으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죠. 하지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스트레스보다 더 재밌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긴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재미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계속 몰입해서 할 수 있냐.